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도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남짓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지금은 이혼했고 돌싱의 몸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어이없던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살면서 고부 갈등, 시누이와 여러 갈등을 겪는다지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에 동생을 돌보며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해 책이나 잡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동료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한 번만 만나보라며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한두 번 만나서 커피나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만날수록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해 결국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가부장적인 건 물론이고 마마보이 기질이 가득하단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회사 그만뒀으면 이제라도 내조에 힘 좀 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 했던 것처럼 말하네? 솔직히 회사 생활 핑계대면서 삼시세끼 제대로 차려 먹은 적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나 매번 따뜻한 밥 해먹이라고. 그거야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매번 삼시세끼 차리냐? 아무튼 그리고 요즘 지희 학교 때문에 바빠서 엄마 혼자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그래.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오시잖아. 그건 그거고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라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아? 누가 보면 안 하는 줄 알겠어? 자꾸 말에 토달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 나도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일 없을 땐 자주 찾아뵐게. 회사 관두고 그깟 그림 몇 개 그린다고 돈벌이가 되니? 지금 내 직업 무시하는 거야? 벌어도 내가 당신보단 잘 벌걸? 나처럼 번듯한 직장도 아니면서 꼴에 돈 번다고 유세는.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엄마한테 살림이나 배워. 이참에 가계부도 작성해보고 알뜰하게 살아보라고.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까놓고 말해서 버는 건 내가 더 잘 벌지.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서로 월급에 터치하지 말자. 쳇,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특히 제가 자신보다 잘나 보이면 그걸 못 견뎌서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말대꾸한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신경질을 냈고 어떻게든 저를 억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낸 건 신혼집을 이사하고 난 뒤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4달 정도 남아서 신혼집 입주와 겹치는 기간이라 남편 집에서 살다가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혼집은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제 명의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시댁이나 남편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반전세식으로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던 거였고 매번 언제 내 집 가져보나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무슨 생각인지 검은 속내도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진작에 시어머니에게 비번도 알려주고 카드키까지 챙겨줬더군요. 시댁도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설마 먼 거리를 자주 오겠나 싶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매일 오다시피 하셨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렸다며 밥을 차리라던가 커피 한 잔 내오라던가 하는 기막힌 일은 물론이었고요.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방문하신 덕에 제 집인데도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얘, 어쩜 집은 넓은데 살림살이가 없어서 그런지 좀 휑해 보인다? 좀 그렇죠? 살면서 채워나가려고요.
지금 각자 일하는 것도 바빠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려고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웬 청소기가 세 대나 있어? 요즘 로봇 청소기가 유행이라던데 너도 유행 따라가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건 일반 청소용이고, 이건 물걸레 전용이고요. 우리 아들 집에서 아주 여왕놀이 하면서 잘도 살고 있구나. 돈 잘 버는 남편이 턱하니 돈 보태줘서 집도 사고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다. 집 사면서 남자가 더 보탰겠지. 젊어서 고생한다지만 등골을 아주 빼먹으려고 하는구먼. 눈 감아주는 것도 다 아들 봐서 참는 거니까 너 나한테도 효도해야 한다. 어머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쓰던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이 돈으로 산 거 없어요. 아, 어쨌든 살림집에 청소기가 세 대씩이나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기능이 있고, 청소 꼼꼼하게 하려고 세대 사둔 거예요. 세 대는 다 필요 없지 않냐? 나 이거 하나만 다오. 아, 제가 다음 달에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쓰던 거 쓰시는 것보단 낫죠. 그나저나 여기가 옷방이니? 뭔 옷이 이렇게 많아? 너 명품 사재기 하니? 그 요즘 애들 말로 된장녀인지 뭔지 그거야? 아니요. 어머니,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고, 선물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저 그렇게 사치 부리는 여자 아니에요. 참나. 너 네 시누이한테도 잘 보여라. 빌려달라 그러면 좀 주고. 알겠냐? 생각 좀 해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들이닥치지. 작업은 작업대로 해야 하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죠. 얼마 뒤 여동생이 종강했다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남편도 출장 기간이고 오랜만에 일도 일찍 끝내서 여유로웠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녁으로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자 비밀번호를 치던 사람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였고 잔뜩 짜증이 난 상태로 문을 열자마자 절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냐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바로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서 제 옷과 가방, 신발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던 여동생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죠. 이봐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쪽이 뭔데 신경 써요? 엄마가 언니 거 마음대로 쓰라던데? 명품 많다고 가서 고르라고 했다고요. 네? 아가씨 언제요? 지금 이러는 거 좀 무리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나 중요한 소개팅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 좀 빌릴게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디오르? 아가씨 멈춰주세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는 대답한 적도 없거든요. 빌려줄 생각도 없다고요. 에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 이보세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그런 적 없다잖아.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의는 네가 차려야지. 나 시누이 되는 사람이야. 너네 언니 시집살이 당하게 해줘? 뭐? 너 말 다 했냐?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일단 진정 좀 하고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아, 싫거든요. 엄마 말대로 명품 오지게 많네. 여기서 적당한 걸로 골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언니, 그냥 신고해버려. 가족이라도 무단 침입, 주거 침입 해당되거든? 안 와. 진짜 어이없네. 너 아직 정신 덜 차렸냐? 예전처럼 한번 돌아가 봐. 나도 이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면 너나 똑바로 해. 이따위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만 좀 짓거려라. 언니, 빨리 골라주기나 해요. 결국 시누이는 제가 잘 입지 않는 명품 원피스와 가방 하나를 빌려갔습니다. 동생은 왜 빌려주냐며 저딴 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며 길길이 날뛰길래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동생을 왕따시키고 못된 짓을 했던 일진이 있었는데 그게 신우이였던 거죠. 이름도 같고 신우이가 좋아하던 선배가 여동생을 좋아하자 왕따 타깃이 돼서 괴롭혀왔던 거였어요. 여동생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건 자기들 문제라며 되려 저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첫 생일인데 직접 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음식 목록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생일 2주 앞으로 다가온 거 알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왜요? 왜요?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 해서 그렇죠. 나이도 있으니 이 정도 음식은 할 줄 알죠? 예전에 오빠한테 요리 잘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먹을 만큼은 해요. 근데 저만큼을 다 해요? 이번에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모들까지 다 와서 20인분은 만들어야 해. 엄마 형제들 많은 거 알지? 이걸 나 혼자 하라고? 당신이나 아가씨는? 언니, 난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무슨 음식이야. 이 정도는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나 요즘 출장 많은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시간도 남아도는데 왜 이걸 못해? 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네?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무슨 명절도 아니고 내가 왜 혼자 생신상 차려야 해? 당신이랑 아가씨는 자식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장은 봐줄게. 대신 음식은 네가 해. 그럼 됐지? 말이 안 통하네. 뭐가 불만이야? 장 보는 비용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잖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안 그래? 아, 오빠 언니 답답하네. 그동안 시집살이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언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출장 짐도 미리 좀 싸두고.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어 대충 둘러서 대답하고는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명절도 아니고 혼자서 20인분의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며느리인 제가 새빠지게 고생해서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은 안 듣겠다 싶어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살 것도 많고 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인근 대형마트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차와 충돌했는데 뒤범퍼가 찌그러지고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있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했나요? 며칠간 두통도 계속되고 등 쪽이 너무 아팠는데 시어머니 생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았는데 시어머니 생신 당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죠. 남편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서 혼자 병원에 와야 했고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왔어? 언니,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이라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랬는데. 많이 놀랐지? 미안해. 왜 그러는 건데? 응? 진료는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했거든. 별 충격 없어서 괜찮겠지 싶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인 것 같아. 이상하게 목이랑 다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이등신아. 그런 게 있었으면 무조건 병원에 다녔어야지. 안 아파도 병원에서 2일 정도 쉬면서 경과 지켜보는 거 몰라? 하던 일도 있고 마감해줘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놈의 일. 그깟 일 처리해주다 요단강 건널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지. 언니, 무리하지 마. 엄마랑 나 놀란단 말이야. 그래, 이거 사. 네 동생 말 좀 들어라. 아까 CT 촬영하고 검사했는데 척추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대. 그래서 목덜미랑 등이랑 아팠던 거고 다리랑 연결되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뭐? 수술? 그나저나 한서방은? 수술 간단한 거라 괜찮아. 한서방은 출장이라서 지금 지방에 있어.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는데? 조금 있다 병실로 올라가서 오전이나 오후에 할 것 같아. 마침 시간이 빈다고 해서. 그리고 며칠 입원해야 하고. 아이고, 이 녀석아. 일단 알겠어.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입원? 갑자기 왜? 교통사고 났는데 후유증이 와서. 신경 손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대. 뭐? 수술까지? 그럼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술하고 경과 지켜보고 검사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생각하라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뭐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엄마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출장 끝내고 식사 시간 맞춰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어머니가 중요하다 해도 사람이 다쳐서 입원했다는데 걱정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까지 하는데 와이프 걱정은 안 되냐고.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에 입원을 하냐? 음식은 누가 다 하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와, 진짜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목발 짚고 상 차려야지. 지금 당장 뛰어와. 입원은 무슨 입원이야? 뭐? 지금 이 몸으로 음식을 하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너 멀쩡한 거 맞아. 그러니 지금 당장 튀어와. 아니면 장모님이나 처제라도 보내던가. 우리 엄마 생일 이렇게 보낼 거냐? 응, 꺼져.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생일 네가 챙겨.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할란다. 남편의 말에 빈정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저는 연락처를 차단하고는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는데 다녀와서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집에 갔는데 현관문도 열려 있고 시누이가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과 귀걸이, 반지 등을 훔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집에 들어가니 황급히 제자리에 놓으면서 도망가듯이 나갔다며 나중에 퇴원하면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고 일단 건강 회복을 먼저 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의 연락은 일절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누이가 몰래 명품 옷, 가방, 귀걸이, 반지 등을 가져가는 건 물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이 출장 갔다는 시기에 집에서 웬 여자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시누이인 줄 알았으나 음성을 들어보니 자기야라고 하길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 오길 기다렸다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허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기에 증거를 모으는 데는 수월했습니다. 내연녀와 나눈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사고 나서 신경 손상이라는데 잘못돼서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신혼집도 자기 거 된다며 때를 봐서 이혼하자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호시탐탐 신혼집에 입성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너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그깟 수술 좀 했다고 유세 부리니? 어머니, 그깟 수술이라뇨. 저 사고 났었고요. 신경 수술 받은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쫄쫄 굶었다. 밀린 집안일은 또 어떻고? 당신은 퇴원했으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어딜 다니든 무얼 하든 뭔 상관인데? 뭐?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 병원 신세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들이고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가져간 구두, 옷, 가방, 반지 다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네? 뭘요? 제 드레스룸에서 가져가신 것들여. 제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져다 놔요. 아, 흠집이라도 났으면 보상 청구할게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얘가 뭘 가져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니? 대충 이 정도인데도 누군지 아시겠죠? 아가씨가 가져간 물건들 중고 시세로 값만 쳐도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도 한두 번씩밖에 착용 안 한 거고 선물 받거나 제 돈으로 산 거라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다 진품 인증받은 거고 아가씨가 안목은 있나 보네요. 죄다 비싼 것들로만 가져가서 흠집 나면 각오하시고요. 너 그거 인권 침해야. 홈캠 설치해서 뭐 어쩌려고. 닥쳐 이 미친놈아. 하도 누가 내 물건 마음대로 만져서 도둑 들까봐 보안상 설치해둔 거거든.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건데 이게 왜 인권 침해야?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렇게 비싼 거면 네가 더 잘 두지 그랬니?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사치 부린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새로 사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해. 알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국내 한정판이고 몇 개 없는 것들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새로 사줘? 오늘 내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가족이라고 예외 없어. 젠장, 도둑년으로 몰아가니까 좋냐? 그래, 내가 급전 필요해서 팔았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말도 없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팔았다고요? 이거 명백한 절도죄고 횡령이에요. 제가 말했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 기다려요.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우리 아들이 아깝다. 너 당장 이혼해.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갈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죠? 당신 바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거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뭐? 이혼?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바람 피운 사람치곤 당당하네.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물고 빨고 평생 잘 살아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인데 뭐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절도죄, 재물 손괴죄로 고소했고 합의금 3천만 원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마음 같아선 감옥에 보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같은 나이인 제 여동생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고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 후 신혼집에 있는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깜빡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집안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몸싸움하는데 제 얼굴 상처투성이가 되고 목 옆에 상처가 깊게 생겨 응급수술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도 시누이랑 몸싸움한다고 온몸이 멍투성이 됐는데 여동생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누이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실체를 다 까발리는 폭록을 올렸습니다. 저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 폭행죄로 고소했고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봐줬지, 두 번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나이에 빨간 줄이라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깝죽거리지 말랬죠? 적당히 눈치 보고 기었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구네? 제발 탄원서라도 써줘요. 나 이렇게 범죄자 되기 싫단 말이야. 그래, 세아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제발 선처 좀 해주렴. 응? 싫거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유 100개 되면 해결해드리죠. 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셨냐고요.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리석었어. 그러니 내 딸 좀 살려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어린아이인데 제발. 어린아이라뇨.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값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더 봐줄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 마요. 저는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서 완전 차단을 시켰습니다. 신혼집은 오랜 상해 끝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히 금방 팔리더군요. 친정 엄마와 집한 돈을 합쳐 저희 식구는 가평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펜션 사업을 하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들린 소식은요. 남편은 빚도 갚고 시누이 옥바라지 하느라 개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바람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고요. 저는 가평으로 이주한 뒤 좋은 기회로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제품 디자인, 로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활동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 때만 본사에 출근하기로 했고요. 프리랜서 치고는 연봉도 높은 편이라 돈도 모고 부지런히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죠. 제 나이 33살이면 아직 새 출발해도 되는 나이 맞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처럼 찌질이의 마마보이만 아니라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제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야 스스로를 올가매던 오랜 속박에서 풀려난 40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와 가부장 끝판왕의 무능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었는데요. 꿈을 핑계로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백수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너 제정신이냐? 남편이 직장 못 구해서 쉬고 있을 수도 있지.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해? 그렇게 눈치 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지겠다. 어? 당신 일 안 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어.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데? 야, 허리를 뭐 헛짓거리 하다 다쳤냐? 너한테 구박 안 받고 남자로서 일하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상하차 하다가 다친 거 아냐? 그때 또 명절까지 겹쳐 있어서 허리가 아주 아작이 났잖냐? 그 얘기 이제 더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이 그날 받은 일당이라고 해봐야 11만 원 남짓이었잖아. 그날 꼴랑 하루 벌어놓고 지금 2년 동안 우려먹는 거야? 야,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치료비며 보상 이것저것 받은 건 왜 말 안 하냐? 레일 건너다가 다쳐가지고 보상 받은 거 왜 빼먹고 11만 원 꼴랑 본 거 취급하냐고. 그거 다 해봐야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잖아. 게다가 당신 발성학원이니 연기 학원이니 결제한다고 돈 쓴 건 이제까지 2천만 원이 넘고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젠 미안하지도 않아? 아내 일 나가는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이제 지겨울 때 되지 않았냐고. 야, 우리 엄마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대기대성이라고 들어는 봤지. 대기만성이겠지. 사자성어도 똑바로 못 쓰는 사람이 무슨 배우를 하겠다고. 솔직히 당신이랑 나 이제 젊은 청춘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지. 그동안 당신 배우 하겠다고 연기판 들락날락 오디션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도 성과 뭐 있는데? 야, 그래도 대사까지 받고 공중파에도 나왔던 배우야, 내가. 주인공이랑 한 컷에 잡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허이구, 꼴랑 3초 정도 나오고 대사라고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던 주제 참 대단도 하다. 후, 여보, 나한테 요즘 안 맞은 지가 좀 오래됐구나. 그놈의 주둥이를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릴래? 나 분노 조절 장애인 거 잘 알고 있지? 열받을 때마다 한숨 쉬면서 여보 이러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봤자 약한 사람한테만 발동하더구먼. 저번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근육 빵빵하고 문신 있는 사람이 내리니까 허허거리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주먹 쥐고 당장이라도 머리 박살 내버릴까 했었는데 너 생각해서 참은 거야. 괜히 합의금으로 또 돈 깨지게 되면 너나 엄마 마음도 아플 테니까 참은 거라고. 못 믿나 본데 지금 어디 가서 아무나 한번 주먹 찜질 좀 해주고 올까? 됐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 10년 넘게 당신이랑 지내면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바보지.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바보네. 나 정말 등신이네. 이게 어디서 등신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고 있어? 솔직히 나 정도 얼굴이면 지금도 20대들한테 먹히는 거 알고 있지? 맘 잡고 취직하려 치면 어디든지 취직 가능할 프리 패스상이라 이거야. 경력도 없고 나이도 40살 넘은 아저씨를 누가 써주기라도 한대? 안 되겠다. 너 오늘 좀 맞자. 장인어른이랑 약속해서 폭력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을 긁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내 성질 긁는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물도 못 떠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오죽하면 아들 친구가 장래 희망 뭐냐고 하니까. 딴 건 몰라도 아빠 같은 사람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어. 수능 쳐서 대학교 들어가면 당신 있는 집구석 탈출하는 게 1순위 목표라는 애라고. 에이, 아들놈이라고 있는 건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고 마누라는 바가지만 긁어대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남편이 하려는 꿈이 있으면 밀어주고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안 된다면서 끌어내리기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정신 차려 당신. 나중에 나랑 아들한테 버림받으면 정말 당신은 답도 없는 인생 되는 거야. 아내가 애정 가지고 잔소리할 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디 일자리라도 취직을 하라고 좀. 얘,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목소리가 땅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니? 고작해야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아들 찬우 기를 죽이냔 말이다. 걔를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키웠는지 너한테 말했잖니. 그걸 알면서도 이러는 건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상하차 한다고 하루 꼴랑 나가놓고 허리 다쳤다면서 일 하나도 안 한 기간이 몇 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덕분에 보상으로 돈도 많이 받았다며. 그때 다치고 멍든 거 파스 바르면 낫는다는 거 사진 찍어두게 해서 증거부터 확보해둔 게 저예요, 어머님. 노동부 찾아가서 신고하고 보상받는 과정까지 다 제가 도맡아서 했다고요. 생활력 없고 의존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계도 있으실 텐데. 그런 소리나 듣자고 너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내 귀에 안 들렸으면 해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막말로 우리 손주 진구가 엇나가는 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통제할 일이지. 애가 대학도 안 가고 바로 기술 배워서 취직하겠다는 거 듣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남자라면 응당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거 아니냐.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멋이냐.
조각도 커다랗다고 그러더라. 아빠가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지내는 거 보니까 애가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서 나태하게 지내기보다는 얼른 돈 벌고 집 나가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학 가라고 해도 애가 싫다고 하는데 설득할 말도 없고 기술 배우는 거 본인이 좋아하니 지지해주는 수밖에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럼 우리 찬우는 네가 왜 지지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거니? 남들은 매니저까지 붙여주면서 도움 준다고 하던데 넌 대체 왜 아무런 도움도 못 주냔 말이다. 솔직히 그이가 배우 한다고 해봤자 이제까지 거둔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하는 거 봤는데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걔 그래도 광고도 찍은 애야. 언젠가는 배우로 대성할 그릇이라고. 광고 찍었다고 해봤자 대학교 동창이랑 작은 쇼핑몰 모델로 몇 컷 찍은 게 전부잖아요. 그러고 보수로 택시비도 안 나오는 돈 받았고요. 원래 무명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너는 어찌 된 애가 그렇게 만사가 부정적이고 하면 안 된다는 사고 방식뿐이니? 어머님, 제가 정말 만사에 부정적이었으면 남편이랑 이제까지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 들먹이면서 허구한 날 손 찍어 마는 남편이랑 살았던 것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친구 없었고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이혼했죠. 하여튼 간에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찬우한테 기죽이는 말 더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단 말이다. 다시 그랬다가는 내가 사돈댁 찾아가서 이 문제로 단판을 치를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이 시어미가 식당 영업에 지장 끼쳤다고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고 아닌 이상은 덤비지 말란 말이다. 자기 아들만 귀중하다며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시일이 흘러갈수록 점점 철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결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아들 진구였죠. 어릴 적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매일 싸움을 벌였던 때에 한동안 아들은 말을 더듬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야 간신히 교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그러셨어? 보나마나 아빠 또 감싸고 돌았겠네? 너는 아빠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우는 기술이나 열심히 익혀. 아빠 문제로 짜증나고 괴로운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엄마,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 그냥 확 이혼해버려. 이혼이 말처럼 쉬운 일이니? 예전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이 충격받아서 말 더듬었던 적 있었잖아.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때 엄마가 아빠랑 싸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는데 애 때문에 참고 있다고 막 언성 높이고 그랬었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그릇 집어 던지고 손찌검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었구나 생각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족쇄가 되고 있구나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충격받은 줄은 몰랐네. 그럼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배우한다고 지금까지 꿈들 먹이면서 가족 힘들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 얼굴이 아빠 많이 닮았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 이혼하게 되면 아빠 쪽으로 양육권 넘겨줄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아빠랑은 같이 살기 싫은 마음이거든. 그럼 너는 이 엄마가 언제라도 아빠랑 이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니? 당연하지. 엄마가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자신을 데려가라는 말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죠.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찌 됐건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구제불능이나 다름없는 남편에 대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을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는 게 무슨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함부로 이혼을 들먹여. 우리 애가 이혼을 들먹이면 몰라도 감히 네가? 너 미쳤어? 엄마, 가만히 있어봐. 일단 얘기나 들어보게. 나는 아빠 식당 일 도우면서 바쁠 때는 배달도 하고 온갖 굳은 일에 위험한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가장이라는 사람이 배우 하겠다고 꿈만 편하게 좇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 뭘 믿고 계속 살아가야 할까? 찬우가 다 만회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니? 얘가 배우로 성공하면 CF 한 번에 몇 억은 우습다는 거 몰라? 그렇게 된 이후에 너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니? 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엄마. 미안하다, 찬우야. 너 편하게 얘기하렴.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을게. 대신 인연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열받지는 마. 엄마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그렇게 싸고만 도시니까 이가 무능함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는 누리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말 다 했어. 그럼 남편으로서 돈 벌어오면 가장으로서 마음껏 권위 발휘해도 되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꼴랑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하면서 제발 아내한테나 아들한테 좋은 모습 좀 보여줄 수 없어? 안 그래도 생각해두고 있었던 게 있어. 유튜브 방송을 하나 시작할까 싶었거든. 유튜브, 세상에. 정신 좀 차려. 여보, 그걸로 성공하려면 나름의 콘텐츠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해. 당신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얼굴이 받쳐주잖아. 배우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든가 경험 같은 거 적당히 풀면서 수다 좀 떨다 보면 월 100만 원쯤이 문제겠냐? 엄마도 나 유튜브 같은 거 하면 금방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엄마? 우리 아들이 날뛸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그렇지. 얼굴 보이면서 방송하면 당연히 성공은 보장이지. 응원한다, 우리 아들. 또 헛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장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좀 해봐. 당신이 아직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을 못해서 그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20대 다 보내고 배우 한다고 30대 다 보내고 이제 40살이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나랑 어머님한테 빌붙어서 인생 허비할 거야? 이게 또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을 꺼내. 너, 내가 성공하면 그날부터 제대로 구박해 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솔직히 남편이 구박을 해도 좋으니 제발 한 사람의 몫을 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카메라다 컴퓨터다 이것저것 장비를 사더니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송 플랫폼 역시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뭘 하나 봤는데 먹방이랍시고 막걸리에 족발을 먹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찍고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돈을 벌지 못하고 시간만 축내나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봤냐? 지금 월 300만 원 넘게 찍힌 거? 아직은 사람이 적어서 이 정도지만 사람 더 늘어나고 유명해지면 월 1000만 원도 우습게 벌 거라 이 말이야. 다 당신이 이만한 돈을 어떻게 번 거야? 분명 너한테 말했지. 배우로서 실패한 경험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인생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반응이 아주 폭발이더라. 그중에 또 큰손도 있어서 나한테 후원 금액을 마구 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만큼이나 채웠다 이거야.
미안.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2배, 3배는 더 벌 수 있다니까 그러네. 하여튼 너 앞으로 남편 말 잘 들어. 너한테 그동안 괄시받았던 거 생각하면 주먹이 절로 쥐어지는 거 알지? 통장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힌 이후에 그 다음 달에는 4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까지 버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한 달에 250만 원 내외를 벌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셈이었죠. 남편은 그간 제게 바가지 긁힌 것을 갚겠다는 듯이 정신없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수발을 들고 식당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체력이 고갈되어 가던 저는 결국 배달을 하다 핸들을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엄마,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다리 다쳐서 입원한 병원 어딘지 알렸어. 할머니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회복이 되면 방문하실 거래. 네 아빠는 언제쯤 온다니? 아빠는 방송한다고 바쁘다면서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요즘 돈 버는 맛에 방송 끊기가 힘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다쳤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니? 네 아빠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나한테도 용돈 턱턱 주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는지 모르겠어. 대학교 안 가냐길래 기술 배운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다면서 맞기 싫으면 대학이나 가래. 당연히 싫다고 했더니 때리고 발로 차고. 아주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 진구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엄마, 대체 아빠랑 언제 이혼할 거야? 아빠,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해 하는 거 보니까 더는 참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무슨 합방 콘텐츠인지 뭔지 한다면서 술집 여자도 집에 불렀더라고. 엄마, 이거 계속 참고만 있을 거 아니지? 방송으로 그러는 거잖니. 엄마가 이해해야지. 아빠 방송하는 거 뒤에서 몰래 봤었거든? 이걸 사람들이 왜 보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더라. 한 명 말고는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는 다 욕만 해대고 있어. 그나마 욕하는 사람 빠지면 아예 횡할 정도고. 아무리 생각해도 월 400, 500씩 벌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보는 건 아닐까? 엄마 병원에서 할 거 없으면 나중에 한번 구경해봐.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미없어. 이건 아니다 싶을 거야. 엄마가 봐도. 남편의 방송이 하나도 재미없다는 말에 의아함을 느낀 저는 한번 방송을 구경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간은 일이 바빠서 한 번쯤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해봐야지 마음만 먹고 한 번도 남편이 방송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올린 방송들을 보다 보니 정말로 아들의 말대로 심각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술에 고기를 먹어댈 뿐이고 맥락 없이 욕설을 내뱉고 혼자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는데 후원자는 한 명이 유일했죠. 그런데 보다 보니 저는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들, 이거 후원금 아빠 방에 제일 많이 쓴 사람 있잖니.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니? 자선 사업가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닐까? 그 재미없는 방송에 돈을 마구 쏴대는 거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거저거 클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채널인지 방송국인지에 들어가졌거든? 이거 한번 캡처 좀 봐봐. 정말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무슨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후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인데 그렇다고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마치 누가 일부러 돈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구니까 네 아빠한테 대가성으로 돈 주는 스폰서 같은 거 아닌가 의심이 돼서. 에이, 아빠 집에서만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돈 받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건 확실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캡처했다는 건 보내줘봐. 이거 채널의 주소 끄트머리에 나온 거 글자가 아이디 같은데 뭐라고 적힌 거니? 엄마가 지금 마취제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서 이게 잘 보이질 않는다. 예, PJJ540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잠깐만. 엄마, 할머니 이름이 박점자잖아. 이거 그럼 할머니 아이디인가? 할머니 맞아. 세상에. 네 아빠한테 후원금 쏴준 사람이 할머니였나 보다. 54년생이고 3월 12일이면 딱 맞네. 근데 할머니 생일은 4월 15일이잖아. 내 할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생일은 4월 15일이 아니라 3월이잖아. 그날 깜빡하고 생일 선물 안 챙기면 난리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럼 아빠가 이제까지 받은 돈이 다 할머니 돈이라는 거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부자였어? 대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신 건지 모르겠네. 네 아빠 기 살릴 수 있으면 대출의 사채라도 받을 양반이 네 할머니잖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아빠도 알고 있었으려나? 아빠 요즘 희낙낙한 거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엄마 다쳐서 병원 왔다는데도 남편 수발을 안 드냐면서 구시렁거리는 것도 들었거든. 친구야,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아빠 그릇은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맞아. 엄마가 아빠 수발 들고 일하면서 돈 번 세월이 얼마인데 이러는 거 보면 답 없지. 나는 엄마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정말 아냐. 아들의 도움에 힘입어 남편의 후원자가 시어머니였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거칠 것이 없겠다 싶었죠. 일단 몸부터 회복을 한 뒤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반은 못 되는지 남편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다친 저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죠. 야,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았을 거 아냐. 집에 먼지는 한가득이니까 코 막히는 것 같다. 그리고 배달 음식만 먹었더니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느끼는 거 없냐? 나 놀다가 다친 게 아니라 배달일 하다가 다친 거야. 지금 왼발 쪽 정강이 부분 완전히 금가서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마 본인 챙겨줄 사람 없다고 날 탓하는 거야? 여보, 다리 부러진 거지? 손 부러진 건 아니잖아. 반대쪽 다리도 부러지기 싫으면 얼른 퇴원 수속 밟고 와서 밥 차려. 남편이 돈 앞으로도 힘들게 벌 건데 내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미친. 밥은 너네 엄마한테나 차려달라고 해. 이 기생충 백수놈아. 난 오늘이라도 너랑 이혼할 작정이니까. 뭐? 이게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쳤나? 월 1,000만 원도 앞으로 버실 남편분한테 기생충 백수? 이혼? 이거 황당한 년이네. 그래, 도장 찍자 찍어. 나도 너같이 나이만 먹고 내 얼굴에 안 어울리는 년 데리고 사는 거 한계야. 당신이 월 1,000을 벌든 억을 벌든 이따위로 마누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생활 더는 지속 못해. 그리고 애초부터 네가 번 돈이라고 할 수도 없지. 네 엄마가 너한테 준 거니까. 뭔 소리야? 내가 요즘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고 있구먼. 너 진짜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나 보다? 뇌 검사 한번 받아봐. 너한테 이제까지 후원금 1,000만 원 넘도록 준 사람 아이디가 뭔지 알아? PJJ5403일이. 네 엄마 아이디라고. 우리 엄마 생일은 4월 아냐? 미친놈. 그러니까 네가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야. 네 엄마가 대체 무슨 돈으로 너한테 그 많은 돈을 퍼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영영 너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여보. 아니, 도장을 찍고 자시고 이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방송 유일한 후원자이자 큰 손이 엄마였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친구랑 나랑 그거 알고 나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 많은 돈이 엄마가 어디서 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고 했잖아. 네 엄마한테나 물어보라고. 이 기생충 백수놈아. 여보, 나 무서워. 잠깐만.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 그랬냐고 따져보기라도 하든가. 이제는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끊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돈을 좀 번다고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남편에게 더는 볼 일이 없었던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들 역시도 지긋지긋한 아빠와 지내기 싫었는데 잘 됐다면서 친정으로 이동을 해왔고 저는 그간의 폭력과 폭언,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었던 점 등으로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다 사실대로 말해줬는데 당신이 말한 그대로더라. 심지어 사채까지 써서 완전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니까 정말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남이라고. 당신이 그래도 고생한 거 생각해서 위자료도 없는 살림에 많이 챙겨줬는데 이러지 말자. 어차피 당신이 안 챙겨줬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돈이었어. 앞으로 나 없는 집에서 혼자 잘 살아봐. 당신 얼굴과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엄마랑 같이 무릎 꿇고 빌까? 나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떼썼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떡해? 응? 우리 진구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고쳐야지, 여보. 당신이라는 사람 수준이 어떤지 이번에 잘 봤는데 어떻게 재결합을 하겠어. 돈 많이 번다고 아내 무시해대고 자식 윽박지르면서 폭력이나 쓰는 사람이잖아. 10년 넘게 살면서 여보라는 단어를 화낼 때만 쓰던 사람이고. 여보, 나 정말 변할게. 응? 배우 그거 때려치운다. 내가 당신 아버지 식당에서 일해줄게. 일해줄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나이 많고 사회성 떨어지는 놈을 나랑 아빠가 왜 쓰는데? 됐고, 당신한테 부둥부둥해주고 대출 내가면서까지 기살려주는 엄마랑 꼭 붙어 살아. 파이팅! 여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제게 그간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제발 재결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가 막심한 듯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주위의 걱정도 있지만 이제까지 아이를 둘 키워오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오히려 수월하기만 할 것 같네요. 꿈을 위해 가족을 착취하다 성공하니 아나무인이 된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